다만 이런 거죠.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열심히 했어요. 열심히 했는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대학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.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도 여기 다 기록되어 있죠. 학교생활 기록부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죠. 그러니까 활동은 학생이 하는 거고 기록은 선생님이 합니다. 그런데 이 학교에서도 요즘 뭐 거의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선생님이 따로 기록장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네 반도 있지만 자기네 반에 자기 과목도 있겠지만 자기가 담당하는 교실 수, 학생 수가 어쨌든 뭐 200명, 150명, 200명 이렇게 되지 않아요? 이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.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저 학생 저런 거 잘했어 라고 했어도 선생님이 그거 기록하면서 수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아니 뭐 수업할 수는 있겠죠. 수업 끝나고 나서 그 애가 이랬어. 근데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이것은 선생님 당신들 왜 안 해?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?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 선생님이 기록해 놓으면 더 좋겠지만 선생님이 기록할 수 없으니까 아이가 기록하라는 얘기죠. 아이가 기록을 하는데 무엇을 기록하느냐? 수업에서 보고 느낀 것. 수업에서 보고 느꼈던 것은 이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좀 안타깝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. 가면 뭐 수업 시간이 꽉 차 있죠. 그러면 그 내용 시간에 아이가 깨달은 게 있어요. 근데 그 깨달은 게 아주 그 당시에는 매우 소소해요. 너무 적어서 별 의미 없이 받아들였어요. 근데 지나가고 보면 그때 배웠던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하고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조금 대화를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때 이 아이가 깨달은 게 매우 컸어요.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더 깊은 생각을 했다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 진도는 안 나갔죠, 이 아이가. 왜냐면 그게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죠.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기록장에 기록을 해 놓으라는 거죠. 그리고 본인이 그 생각을, 그러니까 배운 것은 알겠는데 무엇을 배웠고 자기가 느낀 거 있잖아요. 그것을 기록해 놓는 거죠. 이것은 뭐 예를 들어 뭐 사회 시간에 뭐죠?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했고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뭐 어쨌든 다양한 내용이 있다면 또는 시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배웠을 때 본인이 느꼈던 거를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. 근데 기록만 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관계없이 아이들은 성장하잖아요. 근데 성장의 기준점이 뭐냐는 거죠. 근데 성장의 기준점은 분명히 그 배운 것은 한 줄이었겠지만 이 아이가 깨달은 건 10줄, 100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10줄, 100줄을 원하는 거예요. 그런 거죠. 근데 10줄, 100줄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따로 독서 활동을 하라는 거죠. 해서 만약에 그게 사회 시간에 나온 거라면 사회 선생님에게 선생님, 제가 이게 이런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학부모님, 그러니까 선생님하고.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이런 책을 빌렸습니다. 이런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건가요? 아니면 어떤 책을 읽으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까? 이렇게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죠. 뭐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뭐 창피하다 또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거죠.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무슨 책을 봐야 합니까?
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책을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? 내지는 선생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거죠. 읽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해를 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. 라고 한다면 이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. 지난번에 제가 부산시 교육청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수업이 끝나고 그러니까 수업은 열심히 이제 선생님을 막 눈동자를 따라가는 거죠. 선생님이 이 말 하시면 이 말 그러면서 가끔 적기도 하죠.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이 아이가 수업에 끝나고 교무실까지 찾아와서 질문하는 아이를 가장 좋아하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만큼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거잖아요, 이 아이가.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따라올 때 이 선생님이 느끼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을 느껴요? 우리 어머님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느끼겠어요? 감동이죠, 일단. 제가 느끼는 첫 마디는 감동일 것 같아요. 내 수업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찾아와 주고 있구나. 그리고 이 선생님은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해야 될 보람도 느끼는 거죠. 자긍심도 갖고 있고요. 이럴 때 선생님이 가르칠 맛이 나지 않겠어요? 이런 아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아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유심히 얘기하는 도중에 알게 되는 거죠. 아, 얘가 요즘 애들 정말 똑똑하다니까. 아,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생각하는구나. 라고 할 때 이 선생님이 받는 감동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있겠죠.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면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게 되죠.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것을 너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이제 학기 말에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그 학생이 가져온 게 내가 보니까 얘는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막 기록해 줄 수는 없잖아요.